여러분은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과연 동물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믿기 어려운 보온의 이야기. 74세 할머니가 비 오던 밤 구해준 떠돌이, 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았는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개가 할머니에게 보답한 방법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생명까지 구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개가 아니라 천사였다고 말이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어느 오후 김말수는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고양이 사료를 조심스럽게 덜어놓았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지만 무릎을 굽힐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릇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나타난 얼룩무늬 고양이 3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왔구나. 많이 배고팠지? 말수는 고양이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양이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사료를 맛있게 먹어댔어요. 가장 작은 검은 고양이가 말순의 다리에 살짝 몸을 비비자 말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첫째 아들 민호는 장가를 가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둘째 정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고작이었어요.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밤이 길어질수록 말수는 점점 더 고양이들과의 대화를 늘려갔죠. 고양이들은 말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때로는 야옹거리며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니들도 사람 좋은 줄은 아는구나. 매일매일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고. 말수는 고양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면서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혼자 먹을 밥상이니까요. 고양이들이 배를 채우고 하나둘 사라지자 말수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런 작은 일상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고양이들은 이 시간에 나타날 것이고 말수는 또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와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 비가 언제 그칠까? 말수는 이불을 목까지 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마당 쪽에서 약한 끙끙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심상치 않았죠. 말수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마당을 비춰보니 담장 밑에 흰색 덩어리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진돗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놈이 어디서 왔나? 개는 말순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털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 보였죠. 말순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추웠을까. 이리 와. 말순은 개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마루까지 끌고 들어간 후 오래된 수건으로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개는 말순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털을 말려주고 나니 새하얀 진돗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수컷이었고
목에 목걸이는 없었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남은 밥과 김치찌개를 데워서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 개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어요. 말수는 물그릇도 가져다 놓았고 개는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밤새 개는 마루에서 잠들었고 말순도 방문을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중간중간 개의 상태를 확인하며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개는 훨씬 건강해 보였고 말순이 나타나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주인 찾아가야지. 말수는 대문을 열어주며 개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개는 몇 걸음 나가더니 뒤돌아보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아쉬워 보였죠. 어서 가. 주인이 찾고 있을 거야. 개는 몇 번 더 뒤돌아보며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말수는 빈마당을 바라보며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고양이들에게 줄 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려는 순간 대문 앞에서 익숙한 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어제 보내준 그 개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너 또 왔니? 말순이 대문을 열자 하얀 진돗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개 입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물려 있었죠. 말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개는 말순 앞에 조심스럽게 그 새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꿩이었어요. 깃털이 화려한 수컷 꿩이 말순의 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말순을 올려다보며 헥헥거렸죠. 세상에, 이걸 어디서 잡아왔니?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꿩을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싱싱한 꿩을 개가 물어다 주다니요. 개는 계속 말순을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말수는 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처는 별로 없어 보였지만 야생동물을 직접 잡아온 것이라 위생이 걱정되었어요. 그렇다고 개의 정성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죠. 그래, 네가 나 생각해서 가져온 거구나. 말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순의 손길을 받았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느낌이었죠. 잠깐만 있어. 물 좀 가져올게. 말순은 개에게 물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는 물을 마시며 말순 곁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왠지 의젓해 보였죠. 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말순은 결국 털을 뽑고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덕분에 닭 잡는 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야생꿩이라 사람이 먹기엔 좀 찝찝했어요. 이건 네가 먹어야겠다. 고양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말수는 꿩고기를 삶아서 작은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개에게 주니 맛있게 먹더군요. 고양이들이 나타나자 그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평소 사료만 먹던 고양이들도 꿩고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털이 전보다 훨씬 하얗고 윤기가 흘렀어요. 몸집도 더 당당해 보였죠. 꿩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건강해 보였습니다. 니 참 잘생겼다. 털도 이렇게 예쁘고. 개는 말순의 칭찬에 더욱 기뻐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말순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하얀 개는 완전히 말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루에서 꼬리를 흔들며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고 말순이 밭으로 향하면 어김없이 뒤따라왔어요. 처음엔 방해가 될까 걱정했지만 개는 말순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늘 곁을 지켰습니다. 니는 참 얌전하다. 다른 개들은 이것저것 물어뜯고 난리인데 말순이 호미로 잡초를 메고 있으면 개는 그늘진 곳에 누워서 지켜보았어요. 때때로 나비나 벌레가 날아오면 쫓아가기도 했지만 말순이 부르면 언제나 바로 돌아왔죠.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상추를 따고 있을 때였어요. 밭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개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푸른 뱀 한 마리가 상추밭 사이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뱀이! 말순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개는 재빨리 뱀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으로 지저댔어요. 뱀은 개의 기세에 눌려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개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말순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개는 말순이 안전한지 확인하듯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에야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말순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단순히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되면 개의 역할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다가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어요. 때로는 대문 앞까지 가서 밖을 살펴보기도 했죠. 밤마다 저렇게 지켜주니 든든하다. 말순은 개 덕분에 밤에도 훨씬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든든한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인 박종태가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박종태를 보고도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말순 씨, 이 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아, 이장님, 일주일 전쯤 비 오던 밤에 왔어. 그냥 떠돌이였는데 이제 여기 눌러앉은 것 같아. 아이고 그러게. 이놈 참 얌전하네. 사람 좋아하는 게 보여. 박종태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기분 좋게 박종태에게도 애교를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이장님, 얜 사람보다 낫다니까. 말도 다 알아들어. 그래, 그럼 이제 말순이네게로 봐야겠네. 좋은 짝 만났구만. 박종태의 말에 말순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개가 자신의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얀 개가 말순의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 친구가 생긴 셈이었죠.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말순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개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저씨 개 안녕.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부르면 개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뛰어나가지는 않았어요. 말순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들과 어울렸죠. 얘들아, 조심해서 놀아. 이 개는 순하니까 겁내지 마. 말순은 아이들이 개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개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던진 나뭇가지를 물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거칠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작다는 걸 아는지 늘 조심스럽게 놀아주었죠. 어느 날은 5살 된 막내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개가 그 아이 곁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개의 따뜻한 털을 만지며 금세 울음을 그쳤죠. 이게 참 신기하네.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잘 놀고. 마을 어머니들도 개의 온순한 성격에 감탄했습니다. 보통 떠돌이 개들은 경계심이 강해서 아이들에게 으르렁거리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는 달랐어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태 이장도 자주 말순의 집 앞을 지나면서 개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개는 이장을 볼 때마다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마을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말순 씨, 이게 정말 똑똑하네. 사람 얼굴도 다 기억하는 것 같고. 그러게 말이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굴다가도 한두 번 보고 나면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실제로 개는 마을 사람들을 금세 익숙해 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와도 짖지 않았고 가스 검침원이 와도 얌전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말순의 안전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개를 말순이네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말순이도 이제 덜 외롭겠네. 부녀의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말순을 걱정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개가 와서 말순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전에는 고양이들하고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개하고도 떠들고. 맞아, 맞아. 어제 지나가는데 개한테 뭐라 말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런 대화는 말순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은 개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더 챙겨주는 것 같네. 고마워. 개는 말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부터 목이 칼칼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얀 개는 평소와 다른 말순의 모습을 금세 알아차렸어요. 말순이 기침을 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고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말순을 지켰습니다. 밭일을 나가자고 해도 말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죠. 괜찮다, 괜찮아. 감기 기운일 뿐이야. 말순은 개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몸의 컨디션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열이 더 올랐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날에는 둘째 정호에게 전화라도 했겠지만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방에 누웠습니다. 개는 마루에서 계속 말순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말순은 고열과 오한으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침대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배터리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개는 말순의 이상한 기척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자고 있을 시간인데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말순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개는 불안하게 방문 앞에 서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지러워. 말순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리자 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왕왕, 왕왕.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밤에 말순의 집 주변은 조용했고 이웃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개는 1시간 넘게 계속 짖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짖어댔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문을 향해 달려가더니 앞발로 문고리를 건드렸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개는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마을 회관은 말순의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달렸어요. 회관 앞에 도착한 개는 또다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관리를 맡고 있던 박종태가 새벽 3시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박종태는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무슨 개가 새벽에 저렇게 시끄럽게 짖나. 하지만 계속되는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순네 개인 것 같았어요. 박종태는 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관 앞에서 말순네 하얀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어요. 개는 박종태를 보자 잠깐 짖는 것을 멈추더니 박종태 쪽으로 달려와서는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놈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박종태가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몇 걸음 뛰어가더니 뒤돌아보며 박종태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박종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의 절박한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뭔 일인지. 개는 박종태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순의 집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박종태가 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종태는 숨을 헐떡이며 개를 따라갔죠. 말순의 집에 도착하자 개는 곧바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방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제서야 박종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소란에 말순이 나왔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박종태가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걔는 계속 방문 앞에서 지저댔어요. 박종태는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박종태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말순 씨, 정신 차려. 내가 종태야. 말순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박종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박종태는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우리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박종태는 말순 곁에서 지켰습니다. 걔도 방 안으로 들어와 말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안심하는 표정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종태는 걔에게 말했어요.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걔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갔습니다. 박종태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순을 진찰한 후 박종태에게 말했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누가 발견하셨나요? 저희 마을에 있는 개가 저를 불러왔어요. 개가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이놈은 그냥 개인 게 아니요. 박종태는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얀 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개는 말순이 나올 때까지 병원 입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말순은 많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오는 순간 하얀 개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달려왔어요. 이틀 동안 병원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개의 모습에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개는 말순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했어요. 박종태도 함께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죠. 말순 씨, 이게 정말 대단해. 이틀 내내 여기서 안 떠났어요.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순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도 연락하기 어려워하는 마당에 이 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다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계속 개와 이야기했어요. 개는 말순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으며 때때로 말순을 올려다보며 안부를 묻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종태 이장을 데려왔지? 집에 도착하자 고양이들도 나와서 말순을 반겼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한 말순을 그리워했던 것 같았어요. 개는 고양이들에게도 인사하듯 코를 맞대며 반가워했죠. 그날 저녁 말순은 개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 말이야. 이제 정말 내 식구나 마찬가지야. 처음 만난 날 기억해? 비 오던 그날 밤에. 개는 말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그 꿩을 물어왔지.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말순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깃털의 수컷 꿩을 자랑스럽게 물어다 준 개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 꿩 말이야, 장끼였잖아. 수컷 꿩을 장끼라고 하거든. 너도 수컷이고 그 장끼처럼 멋지니까.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말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넌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름은 장끼로 하자. 어때? 장끼라는 이름을 들은 개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장끼야, 앞으로 잘 부탁해. 말순은 장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끼도 말순의 품에 안기며 만족해했죠. 그 후로 장끼는 완전히 말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말순이네 장끼라고 부르며 아꼈어요. 아이들은 장끼와 놀기 위해 자주 말순의 집을 찾았고 어른들도 장끼의 영리함을 칭찬했습니다. 말순의 외로웠던 일상은 장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장기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해주고 밤에는 든든하게 집을 지켜줬습니다. 마을의 마스코트가 된 장기 덕분에 말순도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죠. 정말 고마워, 장기야. 내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장기는 말순의 말에 응답하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말순 곁에 누웠습니다. 이제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